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집요하게 법무부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생적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을 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날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원천적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법제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우리 헌법 12조 1항에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헌법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유혹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해서 죄형 법정주의와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즉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집요하게 지금 법무부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생적 원인은 저는 민주당이 제공을 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날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원천적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제가 오늘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의 횡포 또 부패한 공직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패, 경제 관련 사범들을 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막냐.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금 2차적으로 호구지책으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보완한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워하는 그런 경제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처장님,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는 이러한 입법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은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적 수사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제한할 수 있습니까?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제 일반적 수사기관하고 특별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 수사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검사, 경찰인 사법경찰관,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이 특정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사권의 주체나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정보조직 법정주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보조직 법정주의도 기본적으로 정보조직은 법률로 정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하 하위 법령도 있지 않습니까? 위임하는 법령으로. 그래서 인사관리단도 그 위임의 사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이제 그 구속요건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간혹 특히 이제 특별한 행정법규 쪽에서는 구속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위반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그렇게 약간의 그 위임법을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검찰청법을 바라보면서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 법정주의이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법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위임법의 한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그 대통령한테 범죄군을 위임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이렇게 정할 때 법률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범죄라고 하면서도 그냥 중요한 범죄라고 그러면 아무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괄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학상. 또 부패범죄. 부패범죄가 뭔지는 머리들은 알겠지만 그 부패범죄 안에 들어가는 범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고무줄 늘어나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위임의 범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주면 그렇게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정부한테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패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가 한 100개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100개 중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30개를 정해도 합법이고요. 80개를 정해도 합법이고 60개를 정해도 합법입니다. 그러면 30개를 정할지 60개를 정할지 80개를 정할지는 정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정부한테 그만큼 재량을 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건 정부 정책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부패범죄에 관해 가지고 왜 더 늘어나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을. 그러면 국회가 부여한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큰 영역 안에서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대통령에서 좀 더 범죄를 늘리더라도 그것이 부패범죄 안에 들어오는 한은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것이 시행령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이 허용해 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약해서 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의는 결국은 우리 검찰청법 4조 1항 단서의 입법 기술상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재량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만 아니면 그것은 위법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법제처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만 법무부의 그 대통령령을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법무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각종 범죄군들이 예를 들어서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죄명 법조들이 이게 과연 부패범죄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패범죄로 벗어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경제범죄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법제처장께서 형사소송 이론에 대해서는 대가로 알려져 있고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런 사태는 기본적으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 12조 1항 위반이다. 라고 일단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하고요. 설사 형사사정 법정주의도 예가 있어서 위임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도 지금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는 거의 포괄위임에 가깝습니다. 포괄위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조항이 그 위임법의 한계를 굉장히 넓게 줬지 않습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패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은 검사의 수사권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